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사소한 습관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큰 걸 바라고 너무 빠른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변화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얼마나 가져보셨나요? 오늘 소개할 10가지 습관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도 단단한 습관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잃은 것들도 있습니다. 젊을 때의 열정과 체력, 그리고 무모할 정도의 도전 정신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새벽 10분 일기 쓰기.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방향 없이 떠도는 배와 같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곧바로 바깥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뉴스, 메시지, 알림음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언제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매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어제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왜 기억에 남는 걸까요? 기쁨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쉬움 때문일까요?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써내려갈 말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는지, 이런 자신만의 패턴을 알게 되면 인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주는 힘은 놀랍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루의 시작이 남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시작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 달만 이어가 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휴대폰 없이 걷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영혼을 정화시킨다. 요즘 거리를 걸어보면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 이어폰을 끼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해보지 않게 되었을까요?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철학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떠오른다고 했고, 간디는 나의 생각은 나의 발과 함께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과 아테네 거리를 걸으며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산책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걷기는 몸의 운동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운동입니다.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리듬을 찾게 됩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핸드폰을 집에 두고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불안감이 사라질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귀는 바람 소리를 듣고 눈은 계절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평소에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차근차근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연이 있는 길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들, 이런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평화롭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계절은 바뀌고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꽃이 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물 마시며 심호흡하기. 중국의 고대 철학자 장자는 고요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정중동,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다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거나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변화가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이 몸 어딘가에 쌓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자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심호흡과 함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물은 몸의 열을 식히고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하루 3번, 아침 출근 전, 점심 후, 저녁 퇴근 직후에 이 작은 의식을 해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숨이 폐 속 깊이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지는 느낌을 하나하나 의식해 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식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흥분했던 감정들이 차분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나 불안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춰서 물 한 모금과 심호흡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침 1분 감사 명상. 불교에서는 늘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 하고 말합니다. 감사는 그 깨어있음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들, 몸이 아픈 곳은 없는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걱정거리도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잠깐, 그 전에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이 단순하지만 기적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잠든 나를 지켜준 집, 따뜻한 이불, 곁에 있는 사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주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감사는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은 이미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같은 일상이라도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1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감사의 마음은 하루 종일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아침에 느꼈던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 하루 복귀.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날마다 세 가지를 반성한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 당신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거나,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도 별로 아쉽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시간이 무한히 많은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를 정리하지 않고 잠드는 것은 마치 책을 읽다가 중간에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조명을 하나만 켜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역할 때문에 진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어딘가에 쌓여서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끝에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책하거나 후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받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이 작은 습관이 쌓여가면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일정한 시간에 잠들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좋은 삶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워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삶은 자신의 중심을 타인에게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은 단순히 몸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10시에 침대에 눕고 스마트폰은 그보다 30분 전에 꺼두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쌓인 감정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잠을 잘 때 우리는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정보 줄이고 사색 늘리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요히 방 안에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유튜브, SNS. 하루 종일 타인의 의견과 감정에 떠밀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은 언제 해보셨나요? 하루 10분만이라도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그저 생각에 잠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어폰을 빼고 TV를 끄고 핸드폰을 멀리 두고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빴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 방향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앞으로도 맞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혼자만의 시간에 던져보는 것입니다. 정보가 줄어들면 통찰이 늘어납니다. 남의 목소리가 줄어들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조용한 사색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색의 시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경험은 많아졌지만 그 경험들을 지혜로 승화시키려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색은 사치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은 생각하며 삽니다. 그 생각하는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능에만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8번째, 하루 한 문장 철학 읽기.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배움 없는 삶을 마른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정신적으로 늙어갑니다. 하루 한 문장이라도 철학자의 말을 읽고 곱씹어 보세요. 고요함은 마음을 이기게 한다. 세상을 바꾸는 건 단순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피어난다. 이런 문장 하나가 혼란스러운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인류의 지혜가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보물을 외면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9번째, 싫은 사람 이름 지우기. 중국의 고대 철학자 장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허물을 벗듯 관계도 벗어야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른이니까, 예의니까, 일이니까.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망가뜨리는 관계에 계속 투자해야 할까요? 핸드폰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보세요.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워내는 정리입니다. 지우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당신을 얼마나 올가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모든 관계를 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진정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관계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10번째, 일주일에 한 번 공간 정리. 노자는 말했습니다.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 집이 어지럽고 책상이 난장판이면 머릿속도 똑같이 복잡해집니다. 외부, 환경과 내면의 상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단 30분이라도 책상 위, 옷장, 냉장고를 정리해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들, 오래된 서류들, 의미 없이 쌓여있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깔끔한 공간에서 당신은 더 맑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10가지 습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결이 됩니다. 단단한 삶은 복잡한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것 위에 이 작은 습관들을 더해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변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변화, 깊이 응원합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사소한 습관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큰 걸 바라고 너무 빠른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변화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얼마나 가져보셨나요? 오늘 소개할 10가지 습관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도 단단한 습관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잃은 것들도 있습니다. 젊을 때의 열정과 체력, 그리고 무모할 정도의 도전 정신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새벽 10분 일기 쓰기.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방향 없이 떠도는 배와 같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곧바로 바깥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뉴스, 메시지, 알림음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언제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매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어제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왜 기억에 남는 걸까요? 기쁨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쉬움 때문일까요?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써내려갈 말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는지, 이런 자신만의 패턴을 알게 되면 인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주는 힘은 놀랍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루의 시작이 남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시작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 달만 이어가 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휴대폰 없이 걷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영혼을 정화시킨다. 요즘 거리를 걸어보면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 이어폰을 끼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해보지 않게 되었을까요?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철학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떠오른다고 했고, 간디는 나의 생각은 나의 발과 함께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과 아테네 거리를 걸으며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산책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걷기는 몸의 운동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운동입니다.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리듬을 찾게 됩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핸드폰을 집에 두고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불안감이 사라질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귀는 바람 소리를 듣고 눈은 계절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평소에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차근차근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연이 있는 길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들, 이런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평화롭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계절은 바뀌고,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꽃이 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물 마시며 심호흡하기. 중국의 고대 철학자 장자는 고요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정중동,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다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거나,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변화가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이 몸 어딘가에 쌓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자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심호흡과 함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물은 몸의 열을 식히고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하루 3번, 아침 출근 전, 점심 후, 저녁 퇴근 직후에 이 작은 의식을 해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숨이 폐 속 깊이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지는 느낌을 하나하나 의식해 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식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흥분했던 감정들이 차분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나 불안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춰서 물 한 모금과 심호흡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침 1분 감사 명상. 불교에서는 늘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 하고 말합니다. 감사는 그 깨어 있음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들, 몸이 아픈 곳은 없는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걱정거리도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잠깐, 그 전에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이 단순하지만 기적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잠든 나를 지켜준 집, 따뜻한 이불, 곁에 있는 사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주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감사는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은 이미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같은 일상이라도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1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감사의 마음은 하루 종일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아침에 느꼈던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5번째,
잠들기 전 하루 복기.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날마다 세 가지를 반성한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 당신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거나,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도 별로 아쉽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시간이 무한히 많은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를 정리하지 않고 잠드는 것은 마치 책을 읽다가 중간에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조명을 하나만 켜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역할 때문에 진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어딘가에 쌓여서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끝에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책하거나 후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받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이 작은 습관이 쌓여가면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6번째, 일정한 시간에 잠들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좋은 삶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워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삶은 자신의 중심을 타인에게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은 단순히 몸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10시에 침대에 눕고 스마트폰은 그보다 30분 전에 꺼두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쌓인 감정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잠을 잘 때 우리는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정보 줄이고 사색 늘리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요히 방 안에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유튜브, SNS. 하루 종일 타인의 의견과 감정에 떠밀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은 언제 해보셨나요? 하루 10분만이라도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그저 생각에 잠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어폰을 빼고 TV를 끄고 핸드폰을 멀리 두고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빴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 방향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앞으로도 맞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혼자만의 시간에 던져보는 것입니다. 정보가 줄어들면 통찰이 늘어납니다. 남의 목소리가 줄어들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조용한 사색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색의 시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경험은 많아졌지만 그 경험들을 지혜로 승화시키려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색은 사치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은 생각하며 삽니다. 그 생각하는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능에만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8번째, 하루 한 문장 철학 읽기.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배움 없는 삶을 마른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정신적으로 늙어갑니다. 하루 한 문장이라도 철학자의 말을 읽고 곱씹어 보세요. 고요함은 마음을 이기게 한다. 세상을 바꾸는 건 단순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피어난다. 이런 문장 하나가 혼란스러운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인류의 지혜가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보물을 외면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9번째, 싫은 사람 이름 지우기. 중국의 고대 철학자 장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허물을 벗듯 관계도 벗어야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른이니까, 예의니까, 일이니까.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망가뜨리는 관계에 계속 투자해야 할까요? 핸드폰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보세요.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워내는 정리입니다. 지우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당신을 얼마나 올가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모든 관계를 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진정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관계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10번째, 일주일에 한 번 공간 정리. 노자는 말했습니다.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 집이 어지럽고 책상이 난장판이면 머릿속도 똑같이 복잡해집니다. 외부, 환경과 내면의 상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단 30분이라도 책상 위, 옷장, 냉장고를 정리해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들, 오래된 서류들, 의미 없이 쌓여있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깔끔한 공간에서 당신은 더 맑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10가지 습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결이 됩니다. 단단한 삶은 복잡한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것 위에 이 작은 습관들을 더해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변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변화, 깊이 응원합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